내가 오죽하면 친자 확인을 하자고 얘기를 했겠어? 내가 오직 못 믿어오면 내가 볼 때 1, 2, 3호 중에 하나는 네 애다. 아니면 둘이 내연 관계거나.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친정검사 해봐라. 유전자 검사 해봐. 하고 싶으면 해봐. 절대요. 내연 관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마음 먹었거든요. 저 비용까지 다 알아봤어요. 머리카락 좀 모아볼까? 솔직히 모았어요. 그 결과를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와. 자, 검사 결과. 이씨, 감이 어디? 어? 넌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니? 내가 오죽하면 친자 확인을 하자고 얘기를 했겠어? 내가 오직 못 믿어오면, 그치? 내가 볼 때 1, 2, 3호 중에 하나는 네 애다. 아니면 둘이 내연 관계거나. 말은 조금 저기 하면서 이렇게 하자. 하니까. 응?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종류의 집안이야. 저에게 서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좀 얼토당토한 기집애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저 진짜 찢어 죽이고 싶어요, 지금 진짜. 저는 진짜 찢어 죽이고 싶어요. 왜? 네. 저희 와이프의 말을 따르자면 천하의 죽인 나쁜 정신나 박씨. 예. 아, 내가 볼 때 너는 걔랑 그런 관계인 거 맞는 거 같아. 맨날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게 너는 그거 아니고서는 또 열받네. 아니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계속 그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뭐가 할 소리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왜 이렇게 절절매냐고.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쩔쩔매. 아니 왜 감싸줘. 감싸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진짜 말귀 정도는 더럽게 얘기할 수 나쁘네, 있는 거 진짜. 아니야? 네가 뭔데 그걸 중간에 중재를 하냐고. 내가 쳤는데 지금.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 걔랑 뭐 잤어? 걔랑 이상한 관계 아니야? 아니, 야, 내가 조카들 그거, 너 자식 야, 아니야? 다 그렇게 얘기가 야, 나오잖아, 그거는 지금. 내가 오죽하면 거기까지 생각이 들겠어? 어? 뭐지?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고 문제가 크다 해도 어떻게 대놓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목사님한테 또 제가 뭐라고 잔소리도 많이 했고 네. 아내 편을 좀 들어주지 왜 뭐 그렇게 힘들다고 뭐 안 어렵다고. 그러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편을 안 들어줬다 하더라도 내 편을 안 들어준다고 그러면 저 사람하고 잤을 것이다로 가는 거는 생각을 해봐요. 그 조카 아이들 3명 걔들은 지금 엉뚱하게 지금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명예나 이런 거는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한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가족인데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좀 너무 심해요. 전 어머님 친자 확인 할 거예요. 아이고야. 말씀드릴게요. 전 할 거예요. 너무 찜찜해요, 솔직히. 이유가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박 씨한테 절절맬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지금 친자 확인 이거 얘기가 할 얘기입니까 사실? 이거 혜선 씨 우리 시어머니가 참 마음이 좋으셔서 그래도 혜선 씨를 다행히 좋게 봐가지고 그냥 이거 다 얘기 들어주는데 일반적인 집이었으면 화내셨어. 이거 진짜 화를 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을 이건 풍비박산을 내는 지금 이 발언인데 동서분과 좋은 감정을 주고받은 적 있으세요? 절대요. 네버 절대 없습니다. 와이프가 저를 칼로 찔러 죽인다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친정검사 해봐라. 유전자 검사 해봐. 하고 싶으면 해봐. 절대요. 내연 관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마음 먹었거든요. 저 비용까지 다 알아봤어요. 머리카락 좀 모아볼까? 솔직히 모았어요. 한 번 저한테 정말 정색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던 적이 있는데 재수 씨가 급하게 일이 있었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데 저한테 이때 와서 아이를 봐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그때 내가 애기 봐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카들 네가 왜 봐줘야 돼? 갈 거면 나랑 헤어지고 가. 야 데이트하고 있는 도중에 가야 된다고 집에 가야 된다고 말하는 남자친구를 내가 만나야 될 이유는 없잖아. 내가 그때 얘기했지 헤어지고 가라고.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 얘기했잖아. 가도 되냐고. 가지 말래며. 그 다음부터 안 갔잖아. 근데 나 이해 못했잖아. 이상하게 했잖아. 너 그런 그때는 표정 이해 있어. 못한 거 맞아. 그거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그거 자체가 비정상인 거야. 그게 얼마나 같은지 아냐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저랑 이런 사이인데 조카 생일이라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첫째 조카. 근데 저는 너무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뭘 의심했냐면 너 첫째 걔가 네 애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짜. 너무 짜증이 나니까 저 지금 그저께도 물어봤거든. 너 솔직히 말 이렇게 줄줄 끌려다니는 이유가 너 걔랑 그런 사이야? 이번 영상은 우리 하선 씨하고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가사 조사가 끝나고 벌어진 일들입니다. 아니 영상이 또 있습니까? 네. 아내분이 주장하시는 이유가 더 남아 있어요. 아, 증거가? 네네.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별거 아닌데 이거 갖고 이런다고.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금 촬영에 많이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저는 해도 돼요. 네, 근데 그가 힘들 거예요. 방송 내보내면 네. 거기 집이 파별이에요. 괜찮으시면 저랑 잠깐 미팅을 가는 건 어떠세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네. 뭐야? 보여주시 그냥 전체 그냥 이게 이런 게 또 있어요 하나가. 뭐 이렇게 많아요? 제가 삐처럼 나왔던 그 마지막 순간 그 통화하면서 제가 나왔잖아요. 저는 100% 사관이라고 확신해요. 100%. 100% 사관이라고 확신해요. 100%. 제가 안 드린 말씀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뭐였냐면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슬랙스를 입었어요. 근데 짤뚱하고 허리가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봐도 바지에 겨드러내리는 이상이 딱 뒤집었는데 88인 거예요 사이즈가. 박씨 우리 재수 씨가 네. 운동도 하고 뭐 몸매가 좋고 뭐 어쩌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88이 나와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아니더라고. 저도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이 뚱뚱해요. 네.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 거. 저희 집에서 88을 입으시는 분이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가 이거 누구 거야 해서 대답을 계속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난 몰랐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됐고 바지 주세요. 바지를 갖고 왔대요. 바지. 봐봐요. 우리 저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선 씨가 좀 봐주세요. 뭐 어쨌다는 거예요? 어머니 거라고요? 네,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가 평소에 그런 바지 많이 입으시고요. 저게 사이즈가 34나 돼요? 네, 88이긴 한데. 어머니 거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 뭐 어머님 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젊은 사람 옷이거든요. 누가 오케이. 봐도. 자, 일단 옷 스타일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젊어 보여서. 우리 저기 혜선 씨가 의심할 부분이 또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 뭐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에 예쁜 장우산이 되게 많았었어요. 한 여덟 개. 그러니까 여자 장우산이 누가 봐도. 그러니까 남자는 그거 아시잖아요. 그냥 제가 이런 스타일을 안 써서. 근데 이런 게 되게 5개, 6개 있어서 전 그게 어머니 건 줄 알았어요. 네, 어머니 걸 수 있죠. 우산은 또 우리가 네. 내가 들고 갔다가 네. 또 갖고 돌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네. 우산은 좀 그렇고 네. 일단 봅시다 또. 네. 여기까지 동화책 같은 얘기예요. 23년도에 39살에서 40 넘어온 시점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한 3주를 비웠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직원이 제가 저랑 5년을 근무했던 친구가 있고 이제 5년 동안 근무하셨고 나가셨어요. 퇴사를 하셨어요. 출근했어요.
기류가 이상한 거예요. 응? 그거 아실 거예요. 내가 너무 익숙하게 갔던 장소고 내가 너무 익숙하게 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기류가 이상하다는 걸 나만 느낄 수 있어요. 남편하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떠봤거든요. 그 결과는 제가 야 너네 CCTV 안에 너네가 있더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 아이고야. 그러니까 셋이 밥 먹을 때 되게 많았고 심지어 제가 외출해서 밖에서 있다가 여기로 와서 둘이 같이 오는 적도 되게 많았었어요. 학원에서 있다가. 제가 의뢰를 해가지고 모든 자를 다 달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걸 캐낼 거예요 지금. 그거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 이후로 이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짐을 싹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삿짐차랑 같이 와서 화장실 비데 뜯어가고 식기 다 가져가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자기 엄마가 준 반차 아니면 뭐면 다 가져갔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전도지, 종이컵, 의자, 방석, 화분 뭐 이런 것들을 싹 가져간 거죠. 혜선이가 결제를 한 건 있긴 한데 공동 생활을 하면서 산 부분들이어서 저는 그거는 뭐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도 아니냐. 경찰을 불렀어요 제가. 문제 삼고 싶으시면 민사를 거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엄마 김치 꺼낸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경찰서에 꼭 신고했어요. 자기랑 합의된 게 아니라 냉장고를 열었다고. 에 정말. 지저분하다. 구애를 하는 듯한 내용도 네. 있고. 다 반어예요. 어? 네. 정말 구애가 아니고. 반업부. 네. 진짜 내가 가서 갈비가 찢어버릴 거야 진짜. 아니 난 너무 이해가 안 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뭐 출연하신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출연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아 저거는 저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일들을 하세요. 혜선 씨도 뭐 화가 나니까 뭐 막 SNS로 뭐 여기저기 날리고 하는데 근데 그거 나중에 되게 후회해. 맞아요. 빙상의 일각이에요. 재수 씨와 저와 내연 관계라는 걸 동생한테도 문자를 보냈고요. 학원도요. 솔직히 명의도 제 명의로 대출도 제 명의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성적인 이야기들 다 있었고 그리고 저희 친척 누나 어머니 다니는 교회전에서 여기 다니시는 권사님 맞냐고 또 얘기를 했고 제가 돈을 빌려가지고 그 회생 비용도 메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동거 또 나왔잖아요. 저는 CCTV로 이제 어떤 남자랑 그런 관계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때 봤어요. 그러면 솔직히 동거는 제가 헤어져 있을 때 했고 아니 근데 관계는 언제 했다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요. 제가 이렇게 막 소개받고 할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저희가 다시 만나서 시작을 할 때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다 정리를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에서 언급하지 말고 다시 시작을 하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꾸 휴대폰 뒤져가지고 새로운 뭐 나오면 또 그거 근데 의심하고. 참 희한한 게 두 분은 걸리기도 더럽게 많이 걸리네. 참 헤어졌을 때 뭘 했는데 그걸 다 어디서 뭘 봐 이렇게. 다 서로 아직 아유. 관심이 마음이 참 있어서 또 봤네. 대단합니다. 네. 하나도 안 들렸어 뭐라 그랬는지. 너무 지저분하다. 그냥 화이팅. 그냥. 털어놓고 가야겠다. 이것까지 말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국민 쓰레기가 되겠구나.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될 부분이 없다 생각이 들고 보시는 분들도 바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국민 욕바지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나 드릴게요. 여기 우리 혜선 씨가 친자 확인을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네. 우리 남편분이 네. 조카들과 친자 검사를 결국 하셨다고 합니다. 오, 아 하셨어요. 네. 오, 진짜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 뭐 다 깨끗이 정리를 해야지. 정말 저희가 네. 별의별 거를 다 하는데 와. 사실 이런 거 나오는 거 옛날에 그 미국 토크쇼에서나 네, 네, 막. 나올 만한 얘기인데 네, 막. 그 결과를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자, 검사 결과. 검사 결과 남편 오. 이천웅 씨와 조카 3명 모두 좀 빨리 좀 너무 떨려가지고. 네, 네.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한 100배는 떨리는 것 같아. 와, 야, 이게 진짜. 이쯤 되니까 정말 나도 궁금해. 아내분, 잠시만요. 그 결과가 나오면 인정하실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검사 결과 조카 3명 모두 남편 이천웅 씨와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명 다 완전 불일치로 나왔어요. 아니, 남편분 그동안 좀 많이 억울하셨겠어요. 네, 저 이렇게 뭔가 명확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딱 단편만 보고 의심을 하고 몰아가는 게 좀 많이 힘들긴 했죠. 되게 거금이었습니다. 정말로 거의 75만 원이었어요. 75만 원. 그 종이 그 A4 용지 몇 장 안 되는데 그 거금을 들여서까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첫째는 나의 어떤 누명, 가족들의 누명을 벗자. 그러니까 첫 번째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혜선이 뭐 의심 풀어주는 거 나중 일. 자, 우리 혜선 씨 어떻습니까?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오케이. 친자이건 아니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짜 햇솔 7년째 봐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꼭 굳이 내가 얘랑 잤어요, 안 잤어요, 상관이에요, 아니에요, 뭐 1, 2, 3, 5 중에 한 명이 내 애예요, 아니에요, 뭐 이런 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그 모든 행동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혜선 씨가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 밑바닥에는 그래도 남편에 대한 그 애증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동안에 서로에 대한 그 원망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진짜 두 분만의 얘기를 좀 털어놓고 그렇게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사이에는 별 문제가 보이질 않았어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부부들한테서 보이는 트러블이 없어요. 네. 셋 중에서는 제일 별 문제가 아닌데 제일 심각한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별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유전자 검사까지 갔으니까 네. 우리 이천웅 한예선 부부의 가사조사 결과 잘 봤습니다. 두 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역겨워서. 테이프에서 바로 따로 쓸 수 있나요?